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여쭤볼까요? 네, 독서하셨나요? 네, 운동하셨나요? 칭찬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아마 연휴라 좀 아빠가 계실 수도 있고, 혹은 뭐 여행을 가셨을 수도 있고, 정신없이 보내고 계실 거예요. 네, 연휴 지나서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 영상인데요. 어쨌든 저는 저의 할 일을 묵묵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디 놀러 가지는 않았고요. 그냥 동네에서 자전거 타고 놀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직은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어디 가고 싶은데요. 잘 참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호기심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창의력이 막 이렇게 샘솟는 아이들 너무 좋잖아요. 그쵸?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창의성이 최고 필요한 능력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도 벌써 그렇습니다. 판에 박힌 생각만 하거나 공부만 잘하는 걸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새로운 그런 흐름에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은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소통,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미래 인재상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부터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막연하지만 좀 딱딱한 질문 같지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저는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지금 필요한 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의 흐름이 달라졌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려면 부모가 어떤 걸 도와줘야 할까요? 네, 제 답은 정해졌습니다. 책 많이 읽으세요. 이거 아니고요. 제가 책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마가 창의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창의적인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창의력이 자극을 받아요.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자극을 받으면서 점점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창의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창의적이 되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가장 큰 가장 구멍이라고 하면 저는 ADHD, 그러니까 좀 산만한 사람이에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인 대신에 창의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고, 저는 창의력에 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책을 보고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별걸 다 공부하죠. 그런데 이유는요, 제가 매일 대화를 주고받는 저희 아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들이 되기를 원해요. 네. 창의성이 있는 그런 미래 인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는 엄마라는 사람이 창의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요. 엄마가 좀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일상의 방법들 공유해 드릴게요. 저는 교실에서도 이 방법을 많이 썼는데요. 신기한 것은 어떤 아이들은 이 질문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정말 뇌가 자극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참 의도했던 그런 아주 좋은 반응들. 아이가 지금 창의성에 자극을 받고 창의력이 뭉게뭉게 커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팍 주면서 아이가 그 질문에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자체가 너무 싫고, 답답하고,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팁을 드리지만 우리 아이 반응이 어떨지는 아이의 지나온 경험과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수준, 그리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반응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대하는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속상한 마음에 그 짜증이 아이한테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고 지금 맞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기다렸다가 다시 슬슬 시도해보셔도 괜찮아요. 어떤 건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질문을 했을 때, 정답을 바로 말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물어보죠. 엄마, 행성이 뭐야? 라고 물어보죠. 어디서 또 행성이라는 단어는 들었을 거예요.
언젠가 듣게 되겠죠. 아이마다 듣는 학년이 다를 뿐. 들었어요. 그러면 뭐야? 라고 물으면요. 행성은 뭐뭐뭐뭐 뭐야?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죠. 네. 똑똑한 엄마라면, 혹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면요, 네이버를 바로 켜서 막 행성 딱 누른 다음에 봐봐 이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책을 찾아봐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터넷 검색해봐 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똑똑한 엄마 아빠라면 그냥 쫙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네, 가장 좋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없다는 거죠. 엄마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정답을 주지 말고요.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을 계속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 아이가 스스로 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요. 그게 뭐더라? 네. 좀 정말 낯선 단어가 있을 경우에는요, 정확하게 저도 모르는 경우에는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게 뭐더라? 나 뉴스에서 봤는데?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혹은, 그게 뭘까? 정확하게 뭘까? 그리고, 뭐 같아? 그리고 그거 어디서 들어봤어? 책에서 봤다고 하면, 어느 책에 나와? 라고 하면서요, 아이가 그 단어를 발견한 곳을 다시 되짚어 생각하면서 어떤 문장, 어떤 장면, 어떤 그림 옆에 있었던 글씨인지를 조금 떠올리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한 뜻을 유추해보게 하는 거예요.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확한 대답, 개념이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한테 한 것은요, 네, 정답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정답으로 가는 길까지의 어떤 힌트, 그리고 네, 가는 길을 안내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 네,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실에서도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념 하나를 가지고 정말 수업 시간을 막 엄청 많이 잡아먹어도 괜찮으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추측해 보도록 합니다. 이 뭘까? 뭘까? 그걸까? 그건가? 그거 어디서 들어봤어? 라고 하면서요, 아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이거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추측을 쏟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요, 내 대답도 고민하지만 친구가 하는 대답, 친구의 추측도 들으면서,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쟤는 저기서 들어봤구나? 쟤는 저 책에서 봤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계속 생각을 깨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 많이 하죠, 아이들이? 네. 이거는 왜 그런 거야? 이거 왜 그래? 라고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네. 애가 왜라고 물으면요, 뭐뭐 하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답해주지 마세요. 네.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한테 바로 정답을 말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의 인내심이, 아이가 생각하는 힘이, 아이가 그런 대화 주고받는 것을 어느 정도 즐기는 아이라면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아주 아이의 그 창의력, 그리고 내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왜 그럴까? 진짜? 어머, 진짜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약간 엄마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엄마도 막 이렇게 약간, 그래, 그거 왜 그러는 거야? 오히려 이제 약간 더 오버하는 거죠. 혹시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나 던져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하나 던지는 거죠. 이거는 아닐까? 라고 하면서 뭔가 약간 비슷해 보이는 이유를 하나 대거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 이유는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네, 예를 들어서 네, 연휴에 차가 많이 막히셨죠? 네. 막히는 차선에 이렇게 있을 때 차가 지금 왜 막히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아이들이. 네, 차가 막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기다 대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차선이 3차선이었다가 2차선으로 좁아졌고 지금 1차선에 저쪽 앞에서는 사고가 났대. 라고 설명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뭐 어떻게 되는 일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일상의 대화 하나에서 우리는 아이의 내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추측하는 힘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막히지? 왜 그럴까? 지금 뭔 일이 났나? 저기 앞에? 아니면 갑자기 도로가 좀 달라졌나? 보통 어떨 때 차가 많이 막히더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짜증을 내지 않는다면, 네, 짜증내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둘째가 그런데요. 네, 아이가 이렇게 짜증내지 않을 정도까지만 약간 추측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건 것 같아. 만약에 지금 사고 수습이 늦어진 것 같아 라고 맞추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사고 수습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아이가 그걸 맞춘 거잖아요. 그쵸? 맞추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추측이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네, 그러니까 뭐 했어? 라고 해서 어떤 아이가 있었던 일을 대답해야 되는 그런 질문보다는요, 그걸 닫힌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열린 질문. 너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 지금 이 상황, 이 장면, 책에 이렇게 나온 내용, 혹은 영화 속의 이 장면, 드라마에서 이 장면, 오늘 봤던 거 이거 어떤 것 같아? 오늘 친구들이랑 뭐 했던 거 어떤 것 같아? 라고 하면서요. 아이가 뭔가 좀 폭넓게 생각하고 그 중에 최고였거나 그 중에 최악이었던 것을 자기가 이렇게 꼽아보고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열린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열린 질문, 닫힌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학적인 개념이라서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열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엄마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열리고 닫히는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정답만 말해야 되는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런 우리가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열린 질문 한다는 거, 네, 배웠지만 어려웠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어머님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뭘까? 이게 뭘까? 뭐더라? 뭐일 것 같아? 뭐라고 생각해? 비슷한 게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추측성 대답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고 물을 때는, 왜 그럴까? 혹시 뭐 아니야? 이거는 아니겠지? 아, 이거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엄마도 계속 같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어떤 장면,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그런데 이거 어떤 것 같아? 이거 어땠어? 라고 하면서, 네,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해도 상관없는 열린 질문의 특징이, 네, 정답이 없습니다. 뭐는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뭐라도 대답을 하면 반응은 그러네. 이거예요. 네. 연습해 보세요. 네. 그러네. 아이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답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99%예요. 하지만 일단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것을 표현했다는 거, 말로 표현했다는 거 굉장히 큰 점수를 주셔야 돼요. 그러네. 아,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 라고 하면서 아이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우리는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정말 내가 대단하다고 리액션을 해주는 사람 앞에서 내가 뭐 작은 거 하나라도 더 자랑하고 싶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거 우리 어머님들 똑같으실 거예요. 그쵸? 네. 아이들은 더 심합니다. 네. 아, 그러네. 그거였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오, 그러고 보니 그러네. 예,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애들은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타박을 받지 않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상상력이 자극되고 창의력이 자극되고, 네, 호기심은 점점 늘어나고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저와 저희 아이들의 대화를 한번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을 만큼 정말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아요. 네. 듣고 있던 남편이 뭐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계속 탁구처럼 오고 가는데요. 저희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게 좋아서 정답이 없는 질문을 주고받는 것, 대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답을 할 수 있고, 네,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는 그게 좋아서 대화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요, 네, 이런 질문들이 사실 연습하지 않고 경험이 없으면요,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씩만 연습해 보세요.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 중에서 요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리액션, 되묻는 질문, 네, 이런 것들 하나씩만 시작하시면요, 나중에는 그게 술술 나와요.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을 기르고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은요, 지금이잖아요. 그쵸? 우리 뭐 나중에 장가 가려고 하는 애 붙잡고
붙잡고 너가 이렇게 하면 창의력이 켜지고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이들이랑 창의력 자극하는, 네, 호기심 자극하는 질문들, 주고받는 질문들 한 번씩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연휴도 또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